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을 때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서요.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 청구권 만기가 도래하는 8월에 따라 임대차 시장 중에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 중에서도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이라는 게 빵 찍어내듯이 하루 만에 찍어내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주택이 마련이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에 따라 주택이 공급이 되고, 그 중에 직접 거주하는 매물이나 임대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요. 발표된 그 대책에 따라 잠깐 살펴보면 임차인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요.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한테도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 상생 임대인 같은 경우는요. 기존 임대주택을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임대인이 5% 이내로 올리는 분들이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계약 시점에 1주택인 집주인한테만 적용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확대안을 보면 계약 시점에 다주택자이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확대한 내용 자체도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이지만 그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1주택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그 1주택자한테만 혜택을 주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혜택 자체 같은 경우도 크지가 않을 뿐더러 기존 1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본인이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면서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기존의 주택 같은 경우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을 임대로 매물로 내놓지, 1가구 1주택자나 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임대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매물은 많지가 않은 그러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상생 임대인 제도에 맞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 인상한 신규 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에 해당이 됩니다. 상생 임대주택 인정 조건은 기존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만 해당됐었는데요. 그러한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이더라도 향후 1주택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만 혜택이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임대 매물이 나오는 그러한 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혜택들을 보면요.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2년 요건을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한테는 1년만 연장해 주었는데요. 개선된 사항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요건을 면제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워준다고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지 말하는 게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경우는 기존 같은 경우는 9억이었지만 다시 개편해서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절세 수단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최대 양도 차익의 80%까지 감안해 준다는 장특공제입니다. 전 같은 경우는 10년만 보유하면 80%를 빼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1가구 1주택 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개편이 돼서 보유 여건과 거주 여건으로 나눠서 각각 10년씩 채워야지 최대 80%까지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고가주택 같은 경우 임대매물로
나오는 것보다는요, 지금 세제 혜택을 주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별 쓸모가 없는 그러한 대책이면서, 그 밑에 해당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약간은 해당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이 임대명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에 옮겨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매물로 나오는 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간을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 같은 경우는 장기 특별공제가 없었지만 개편된 사항을 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만 면제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특공제는요, 거주 요건도 거주 요건이지만 보유와 거주를 최대 10년까지 해서 80%까지 받는데, 2년 거주 요건만 면제해 준다고 해서 더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5%만 한도 내에서만 올리고, 그 임대 매물로 내는 걸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배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임대를 내놓기보다는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한 분들한테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하고요. 그 중에 또한 그 3년 이상 보유한 분들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까지 최대 폭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는 그러한 대책이면서, 기존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서 1가구 1주택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대한 상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한계는 뚜렷하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 주택 같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를 전세 5% 한도 이내에서 임대를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한테는 그동안 폭등한 전월세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연장한 상승폭에 대해서 저금리로 버팀목 대출을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8%, 2.4% 금리가 저렴한 그러한 대출로 만기 연장을 해주고요. 소득공제 확대를 늘려주는 방안입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기존 주택도 있을 텐데요. 월세의 최대 15%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한테는 세제 혜택이라는 게요,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거주 요건을 그 혜택을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인데, 큰 메리트는 안 보입니다. 임차인한테는 버팀목 대출로 저금리의 상승한 폭에 대해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소득공제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으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 따라 상생 임대인, 또한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시장에 5% 내에 임대를 놓고 세제 혜택을 받을 분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많지 않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이 대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면서, 또한 기간을 연장을 해서요, 시간 벌기용 대책밖에 되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